3. 백제국의 항쟁.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급공해 한강 이북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성을 공격해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돌아간 직후부터 백제국의 저항이 시작됐다. 전년 11월에 입한 아신왕은 즉위 다음의 정월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신과 지지에 재지냈다. 왕은 외삼촌 진무를 좌장군으로 임명해 군권을 맡겼다. 진무는 침착하고 용기 있고 대략을 가졌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는 것이다. 추 8월 왕이 좌장군 진무에게 관미성은 우리의 북방 요거다. 지금 고구려의 영유가 되어 있으며 참으로 통속한 일이다. 병 1만 명을 진무에게 줘 탈환하라 했다. 진무가 강화도와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석성과 기타 중요한 전략기인 5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먼저 관미성을 포위했으나 고구려군이 굳게 지켰음에 양식이 떨어져 되돌아왔다. 3년 춘 2월 큰아들 전기를 태자로 삼고 대사령을 내리다. 왕은 서제 홍을 내신 좌평으로 삼고 7월에 고구려와 수곡성에서 싸웠으나 대패했다.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4년 춘 2월 서북방에서 해성이 나타나더니 20일이 되어 비로소 사라지다. 추 8월 좌상 진무에 명하여 고구려를 칠 때 광개토 대왕이 친히 병 7천을 이끌고 나와 풍강에서 크게 싸웠던 것인바 백제군이 대패하여 8천여 명을 잃었다. 이해 2월 아신왕이 패수상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하여 친히 병 7천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개성까지 도달했다. 그러한 바 대설이 내려 병사들이 많이 얼어 죽었으므로 한산성에 회군했다. 아신왕 6년지에 역사사실관 판이한 다음 구절이 있다. 누술한 바와 같이 응신조 왜국은 그 건국부터가 백제국의 기원으로서 이루어진 나라다. 따라서 왜국의 지배층은 백제 몫이를 중심으로 한 백제인 1세기였다. 이 5년 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백제국을 급공할 때도 심히 급한 진사왕이 왜국의 원병을 청하니 왜군이 달려와 구원했던 것이다. 이제 만일 태자 전기가 왜국으로 건너갔다면 그것은 군사 원조 요청 등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왜국과 교습하기 위한 행차였을 것이다. 추 8월 대열병식을 한강 남쪽에서 거행하다. 7년 춘 2월 외삼촌 진무를 병관 좌평으로 임명하고 사두를 좌장군으로 삼다. 3월 쌍현성을 쌓다. 백제 본기에 쌍현이 셋 있는데 계로왕 15년기와 무령왕 23년기상의 쌍현은 경기도 상단현 지방이요. 이제 이 쌍현성은 충청남도 공주 지방인 것이다. 추 8월 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대병을 이끌고 한산 북책에 도달했다. 그러한 바 그날 밤 우레 같은 소리가 나더니 운석이 왕의 진영에 떨어졌다. 왕이 불길을 지조라 하여 출정을 정지했다. 9월 왕도의 사람들을 소집해서 사대에서 활쏘기를 가르치다. 8년 추 8월 왕이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해 크게 병원과 마피를 징발하니 고역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수만이 신라경으로 달아났다. 이리하여 백제국의 민호가 크게 줄어졌다는 것이다. 9년 2월 꼬리별이 규르의 사이에 나타나다. 6월 1일 일식하다. 11년 여름이 크게 가물어 벼가 모두 말라 들어갔음에 왕이 친히 횡악에서 재지냈더니 비가 흡족히 왔다는 것이다. 횡악은 삼각산 백운대를 말한 것이다. 옛날 이씨 왕조는 매년 춘추
2차에 걸쳐 백운대 상봉에서 삼각산신에 재 지냈는데 백제연대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다. 5월 아신왕이 외국에 사신을 보내 큰 구슬을 구하다. 12년 춘 2월 외국에 사자가 오다. 왕이 위로하고 후히 대접하다. 삼국사기의 이 기록은 사실이며 다만 그 연차에 23년의 차가 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 23년 후인 백제 구의 신왕 6년 일본국에서 큰 야광주가 채취됐는데 그러한 사실을 일본 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윤공 14년 추 9월 전황이 담로도에서 사냥하매 짐승이 잡히지 아니하는지라 점을 쳤더니 해신이 일러 가로되 석석해 밑바닥에 진주가 있으며 그것을 잡으라 하였다. 백수랑을 불러다가 잡으라 했더니 그가 전복을 끌고 나와 배를 가르니 광채가 찬란한 큰 복숭아만한 진주가 나왔다. 전복에 시달린 백랑은 마침내 절명했다. 응신외국은 백제 분국의 외왕은 그 복숭아만큼 큰 야광주를 사신을 보내 백제왕에게 바쳤을 것이며 그러한 사실이 와전돼 삼국사기에서는 위와 같은 기록이 됐을 것으로 본다. 7월 병을 보내 신라 북경을 공격하다. 14년 춘 3월 백기가 왕궁의 서쪽에서 떠올라 흰 비단과 같이 길게 뻗치다. 9월 왕이 별세하다. 아신왕이 죽은 후 백제국의 제18대 전기왕이 입하였다. 삼국사기는 전기왕의 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신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전기를 태자로 입했다. 그 6년 태자 전기를 외국에 볼모로 보내다. 14년 아신왕이 죽음에 왕의 가운데 동생 훈해가 섭정하여 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그러한 바 막내 동생 책등이 훈해를 죽이고 왕이 됐다. 전기가 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음에 외왕이 병 100명으로 전기를 호위해 백제국에 도달했다. 이때 한성 사람 해충이 정변을 고했다. 전기가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라 사람들이 훈해를 죽이고 전기를 맞아들여 왕위에 올려 세우다. 비 팔수 부인이 구의신을 낳다. 2년 춘 정월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신과 지지에 재 지내고 대사령을 내려 동진에 보내어 교간하다. 추 9월 정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해충을 달솔로 삼고 나락 1천석을 주다. 3년 춘 2월 서재 여신을 내신좌평, 해수를 내법좌평, 해구를 병관좌평으로 삼다. 모두 왕의 친척이다. 4년 춘 정월 여신을 상좌평으로 임명해 군국의 정사 일체를 위임하다. 백제국은 이 148년 전인 고이왕 27년에 육좌평 제도를 설치하고 그 육좌평을 왕이 통솔하는 친정제를 실시해왔다. 그러한 바 이 상좌평 제도를 신설해 군국의 정사 일체를 맡겼으며 말하자면 오늘의 내각 제도와 같은 것이다. 총제는 대제라는 말이요. 일본 서기 민달 6년기가 말하는 유대별왕여 소흑길사 제어 백제국의 그 제는 백제국의 이 몽제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5년 외국이 사신을 보내 야명주를 바치다. 왕이 후히 대접해 보내다. 11년 하 5월 각신 해성이 나타나다. 삼국사기는 동진 안제유사 책명왕위사기 절도독 백제서 군사 진동장군 백제라 했는데 진서 안제기에 이런 기록이 없다. 또한 진서에 백제전이 없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기록은 당초의 사가들이 벌인 바 송서 백제전의 위작을 김부식이 정성스레 주어 이기한 것이다. 13년 정월 1일 일식하다. 하 4월 가물어 백성이 주리다. 추 7월 동북 2부에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징발해 사구성을 축조하되 병관 좌평 해구로 하여금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다. 14년 여름 외국의 사자를 보내 백색의 견포 10피를 하사하다. 15년 정월 무술일 꼬리별이 대미에 나타나다. 2월 1일 일식하다. 16년 춘 3월 왕이 하세하다. 전기왕이 죽은 후 그의 장자 구이신왕이 입하였다. 구이신왕 원년 동진이 망하고 남송이 성립됐다. 남송이 성립되자 일찍이 고이왕이 북구주에 설치한 부여시 외국의 왕신이 송고조와 교섭을 갖기 시작했다. 4. 외오왕의 활약과 백제국의 전력 강화. 여기서 외오왕이라 함은 송서 외인전의 외왕 찬, 찬의 아우 진, 진의 아들 서, 서의 아들 흥, 흥의 아우 무를 말한 것이다. 백제 고이왕이 그 18년 북구주 유명해안 축제천 유역에 자리한 신공여왕의 사마태국을 공취 왕의 골쪽인 부여씨를 그 나라 왕으로 봉하고 그 다음 해에 칠지도를 하사했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고이왕은 이와 동시에 모용회에게 토멸당한 부여왕 의라를 원조해 응신조 외국을 건설하게 했다. 이와 같이 성립된 양외국 중 응신조 외국이 고이왕의 도움으로 중앙정권적 지위를 확보해 급속 발전하고 축제천 유역의 부여시 외국은 백제국의 중국 본토 진출의 수후에 북진하의 하북성 지구와 남진하 양자강구의 5월 지방에서 백제국의 전위부대가 돼 활동한 것 같다. 축제천 유역의 외국이 백제의 앞잡이가 돼 하북성 지구에서 활동한 증적은 광개통 대왕비 문상의 구절에 나타난다. 고구려 영락 14년은 백제 아신왕 13년이다. 이 13년 전 광개토 대왕이 강화도 등 백제국의 58성을 공취한 때에 아신왕이 비록 항복했으나 백제국은 곧 항쟁을 개시해 이 시점 영락 14년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백제국의 이 항쟁은 20년까지 80여 년간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고구려 영락 14년 외가 대방계 즉 바레만 지방으로부터 황해를 건너 평양지방에 쳐들어온 것은 백제국의 대고구려 공세에 관한 일련의 작전으로서 행해진 것이며 축제천 유역의 부여시 외국은 그 종국 백제의 부름을 받아 그 전투에 참가했던 것이다. 최치원 백제 전성 기재 강병 100만이 그 100만의 강병 중에는 외병을 포함한 외인 부대가 많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송서상의 외오왕이 백제의 앞잡이였으니 추측을 더욱 굳게 해주는 것은 북사 외국전의 구절이다. 북사 외국전의 이 기록은 북사 백제전상의 다음 구절의 영인적인 것이다. 외가 남조 3대와 교역을 성행한 연조가 백제국이 강, 좌와 우를 점령하고 있었던 연조와 꼭 같으니 이것이 외가 백제국에 수부해 남진하에서 역사활동을 벌였다는 증적이 되는 것이다. 첫째, 그 외가 백제국의 복속자가 아니었다면 양자강 어구의 좌우 양안을 점령하고 있는 백제 식민지를 뛰어넘어 그로부터 500여리 내륙에 위치한 동진, 송, 남제, 양 등 역대 왕조와 교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북구주와 남진하 사이에 개세해 있는 동진하해는 풍랑이 심히 높아 이 300년 후의 일본이 그 횡단을 1세기 동안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수많은 인명을 잃고 실패했다. 왜 오왕은 백제 고위왕이 신공이 여왕의 사마태국을 토멸하고 그 골족을 왕으로 하여 신건한 외국의 왕들이며 이들이 북구주로부터 남조 제국과 통상을 성의하게 된 것은 오로지 백제국의 뒤에 따라다녔음에 있다. 8년 동 12월 왕이 별세하다. 고위 신왕이 죽은 후 그의 장남 비류가 입했다. 비류왕은 용모와 자태가 아름답고 구변이 능숙하며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귀하게 모셨다는 것이다. 비류 원년, 이보다 36년 전 평양성에서 근초고왕에게 패해 북만주 집안현으로 옮겨갔던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의 위협으로 동양 천하를 제압하는 광성을 일으켜 다시 평양성으로 환도했다. 2년 춘 2월 왕이 동서남북 사부를 순찰하고 빈민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줬다. 이해 외국의 사신이 왔는데 그 일행이 50인이었다. 이 무렵 북구주 유명해안에 자리한 부여 외국의 왕 찬이 죽고 그의 아우 진이 입하여 활발한 역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외왕 진은 백제국이 이보다 30년 전 광개토 대왕의 급공 때에 이른 대마도 내에 시조위지 사만이야, 즉 부족국가 백제, 신라, 임나 및 일기와 그 부근 도서에 자리한 진한, 모한 등을 공취해 자칭 안동장군 외왕이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 기록 중 지극히 중요한 것이 둘 있으며 그 하나는 외가 둘 있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위의 외에 대한 진의 관직명은 제군사요. 아래 외에 관한 진의 지위는 왕, 즉 외왕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때 일본 열도 내의 국가구성 상황과 외왕 진의 정체가 명백히 드러나니 위의 외는 북구주 유명해안에 자리한 부여시 외국이요. 아래의 외는 응신 외국을 지칭한 것이다. 한 사람의 외왕 진이 이와 같이 두 외국의 왕 또는 군사의 직위를 갖게 된 이유를 송서 외국전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혔다. 즉 북구주에 자리한 부여시 외국의 왕인 부여진이 대판 지방에 자리한 응신조 외국을 공취했다는 것이다. 이 일본 열도 내에는 이후 상당한 기간 대판 지방의 외국과 북구주의 외국이 병존하는 것이다. 그 후 백제국은 중국 본토 내 식민지 경영과 일본 열도 내 부여시 외국의 발전 등으로 국력이 잠옷 배양됐다. 5월에서 하북성 지구에 있어서의 부여시 외왕들의 그 종국 백제에 대한 공헌은 군사, 경제, 양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북사 외국전이 강좌역, 진, 송, 제, 양, 조공 불절이라 한 바, 조공은 통상으로 이 교역이 제와 외 양국의 경제발전상 지대한 공헌이 됐을 것이다. 좀 더 나중의 일이지만 백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은 남제와 고구려의 세력하에 있는 북위는 단연간 전투를 벌였는데 양자가 다 같이 그 군대의 중군이 된 것을 사용했다. 이 소위 중군에는 고구려군, 선비족, 백제군, 왜군 등 잡다한 외인 부대가 끼어 있었을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이 외오왕의 활동과 그 공헌으로서 백제국은 고구려와 대결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난 것이다. 비류왕 3년 가을, 송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동 10월, 상좌평 어신이 사망했으므로 해수를 상좌평으로 삼다. 11월, 지진하다. 대풍이 불어 기와를 날리다. 12월,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4년 하 4월, 송문제가 다시 사신을 보내와 수교하다. 7년 봄과 여름, 비 오지 아니하다.
추 7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하다. 8년 춘 2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양마 2피를 선사하고 9월 다시 흰매를 보내다. 10월 신라가 금과 명주로서 답해 오다. 14년 하 4월 1일 일식하다. 동 10월 송의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21년 하 5월 왕궁의 남쪽 못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더니 바퀴와 같은 동그라미가 돼 밤이 다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다. 추 7월 감으로 오곡이 익지 아니하고 백성이 주려 신라경으로 도망쳐가는 자가 많았다. 28년 운석이 비와 같이 내리더니 길이 20척 되는 큰 운석이 떨어지다. 추 8월 황충이 일어나 곡식을 해하여 흉년이 되다. 29년 춘 3월 한산에서 사냥하다. 9월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나더니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껴 천지가 컴컴해지면서 용이 날아가더라. 이달 왕이 하세했다. 비류왕이 죽은 후 그의 장자 경사가 입하였으며 이가 계로왕이다. 5. 장수왕의 강타. 1. 계로왕의 부귀와의 연결기도 실패. 14년 동 10월 1일 일식하다. 15년 추 8월 장수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공취하다. 동 10월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역에 대책을 세우고 북한 산성에 군을 나눠 주둔시키다. 이 경우에 쌍현 림진강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 상단현 풍덕 지방이었을 것이다. 이보다 60년 전인 백제 구이왕 원년 남송이 성립되자 중국 본토에 새로운 풍운이 일어났다. 즉 백제 분소왕 6년부터 시작된 5호 16국 시대는 동진이 100여 년간 남진하의 내륙인 건업지방에서 국축해 있었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러한 바 도의 유유가 동진에서 벼슬하다가 공제를 폐하고 침제하여 건국하니 이로써 남진하에 강력한 왕조가 생겨났다. 한편 5호 16국 시대 벽두에 산서성 산골인 평성에서 일어선 부귀가 이 무렵부터 점차 강성화해 강북의 군소를 모두 흡수하니 이로써 남북조 대립시대가 시작됐다. 송, 위, 양국은 서로 패권을 다투되 중국의 보고인 산동반도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다. 다시 말하거니와 남북조, 즉 송, 위, 양국은 다 같이 북경을 가졌던 것이다. 그 북경은 백제국과 고려였다. 남송의 국조 유유는 기선이 불명한 도의, 즉 백제인으로서 그가 동진 공지로부터 탈국할 때에 백제 식민지 장령들과 송조에서 함께 벼슬하는 등 백제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러한 추측을 부록 제1장 도의 3대와의 관계에서 자세히 밝혔다. 또한 북위는 그 건국 초에 광개토 대왕의 급습을 받아 처음 산서성 태원에 도읍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내몽고 평성에서 도읍하게 된 점 등 그리하여 시종 고구려의 압제하에 있었음을 졸저 한국 고대사에서 자세히 밝혔다. 이리하여 중국 본토는 북위대 남방의 도의 3대 송, 제, 양, 제국과의 쟁패전이 백제 위덕 3년까지 136년간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바 그들의 승부를 결정하는 숨은 힘은 백제국과 고구려국의 영향력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1편 제2장 이 중국 본토 내의 식민지 6. 동성제의 산동반도 회수지방 점령에서 자세히 보았다. 진사왕의 참패로 일신 곤했던 백제는 그 후 중국 본토 내 여러 식민지 경영과 외국의 받침과 공헌 등으로
국력이 크게 회복됐다. 이 중에서 북위는 남송의 청주자사 신문수의 내부로 산동반도를 입수하는 등 그 세가 잠옷 유리화하여 고구려의 속반, 즉 예속을 벗어나려고 했었음에 고, 위, 양국 간에 일시 불화가 생겨났다. 기회를 포착한 백제 계로왕이 하북성 지방 식민지의 영수인 불사후 어풍과 대방태수 장무를 위문제에게 보내 제.위 양국이 합세하여 고구려를 칠 것을 제의했다. 그러한 바 이때 고구려가 더 한층 북위의 압력을 가해 효문제 각을 고구려족 고조의 매부로 만들어 버렸다. 이 백제국의 위기와 웅진천도. 고구려 900년 사직 중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 100년간처럼 강성기는 없었다. 선제의 위협을 이어받은 장수제는 청사에 빛나는 업적을 수많이 남긴 영명의 주였다. 그는 백제국을 맹주로 한 신라, 가야, 남송, 외, 오국의 합종 공세에 대비하되 정략 결혼의 강행으로서 북위의 이탈을 막고 백제 왕실의 고질인 사다와 교계의 틈타, 계로왕으로 하여금 자벌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다.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했으므로 장수왕이 바둑의 명수인 승도림을 보내니 계로왕이 비누로 예우했다. 사이가 가까워지자 도림이 계로왕을 극찬하는 등 그의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니 왕이 기뻐해 백성을 모두 징발해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벽돌성 안에 호화롭고 웅장한 궁전 누각과 대와 수를 짓고 또한 대석을 우리하로부터 운반해 거대한 곽을 만들어 비류의 해골을 경납하고 수렵지에 미화 작업을 벌이되 동쪽으로부터 숭산의 북쪽에 이르기까지 강변 방죽에 사상수를 심었다. 유이하는 충청북도 옥천군 양성 한내리 사성으로 오늘의 천안군 직산면이요 숭산은 아산의 고명으로 계로왕이 사상수를 심은 서북방의 종점은 오늘의 아산군 선장면 시문리 등지였을 것이다. 직산은 광개토 대왕에게 쫓긴 진사왕이 일시천도해 위례성이라 한 곳이요 직산과 선장면과의 거리는 약 8km 정도다. 직산 지방 산골에서 원을 발하여 산만으로 흘러내리는 곡교천은 수량이 풍다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백제국의 여러 왕들은 이 지대에서 자주 사냥했다. 더욱이 곡교천의 하류인 독림산 언저리에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점에 반석이 연립해 있되 그 가장 큰 돌의 모양이 마치 불상과 같아서 그 바위의 이름을 불암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고와 쌀창고가 모두 비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국가의 위태롭고 불안한 모양이 누란의 그것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계로왕의 이러한 자벌지업이 마침내 그토록 광범한 세력으로서 일어서려던 백제 본국을 심히 허약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승도림이 도망쳐 돌아가 장수왕에게 고하니 왕이 기뻐해 백제 계로왕 21년 9월 친히 병 3만을 이끌고 남하했다. 먼저 북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취하고 이어 남성을 공격했다. 성이 떨어지려 하니 계로왕이 문을 열고 도망쳐 나가다가 고구려 장수 걸루에게 사로잡혔다. 걸루가 계로를 포박해 아차성에 끌고 가 찔러 죽였다.